네, 안녕하세요. 오빈이 아빠입니다. 음,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실직 상태고요. 이제 뭔가 해서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어떤 일을 하든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배달 일을 안 하기로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마흔이니까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힘들고 뭐 받아주는 곳도 많이 없을 테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업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공 전공도 전공이지만 좀 젊었을 때는 요리를 했었어요. 그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어, 전공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취사병을 했거든요. 취사병으로 2년을 근무하고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으니까 군대 제대하고서는 그래도 무슨 일을 해도 이제 요리 쪽으로 했겠죠. 주방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그걸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랑 같이 그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그 냉면 장사를 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냉면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냉면 만드시고 저는 배달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주로 주방 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큰 호텔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작은 호텔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때는 그래도 요리가 뭔가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주방 보조였어요. 호텔 주방 보조였는데 그 거기 주방장님이 계셨겠죠. 그 주방장님 월급을 보고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도 그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날린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월급을 딱 보고 나니까 굉장히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계속 요리를 하셔왔고, 그분은 되게 과일 깎는 걸로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다른 것도 잘 하셨지만, 그래도 좀 과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깎는다. 모양도 잘 내고, 그러셨던 분인데, 와, 저 분야에서 저렇게 10년 넘게 달려온 분의 월급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때가 2006년에서 7년 이때였는데, 그분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게 내 미래인가? 내가 앞으로 10년을 넘게 일을 해도 저렇게 저런 월급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저런 사람이 될 건가? 그분은 그래도 꽤 잘하셨던 분이었는데도 그런 정도의 수입을 받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일을 요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해봤자 나중에 내가 저러고 있을 거 아닌가? 그때는 뭐 제가 시야가 좁아서 무슨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으니까요. 그냥 내가 이 요리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도 나중에 저 정도 생활 수준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하기가 싫어졌어요. 뭐 아무튼 그 사업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가게 차리는 거밖에 없지 않나? 그래갖고 뭐를 해야 되나? 제가 근데 지금 상황이
뭐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카드값도 막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가게를 차려요. 당장 3월에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돈도 없는데.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 정비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배달 일을 하긴 했는데,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특별한 일 말고는 센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정비를 했으니까. 뭐 기본적인 엔진 오일이나 뭐 미션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갈고, 뭐 구동계 혼자서 다 손보고, 그래도 기본적인 그 정비는 제가 다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타이어 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센터에 가서 했는데, 오토바이를 사고서 다 제가 정비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비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이 있다 보니까 그 채널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해가다 보니까 점점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비할 수 있는 공구들도 좀 많아지고, 어, 그래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은 주변 지인들이 왔을 때 소모품도 갈아주고, 또 오토바이 센터들이 또 정직하지 않은 곳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 믿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면 제가 뭐 가볍게 손 봐주고 이러면 거기서 그렇게 보람이 좀 느껴지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하니까, 제가 뭘, 저한테는 별거 아닌데 제가 뭘 해주면, 뭐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준다던가 이런 걸 해주면, 그래도 정비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이니까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걸 보면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배달이 아니라 이거 오토바이 만지는 거를 더 배워서 오토바이 정비샵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오토바이 경정비 정도겠죠. 이제 소모품 정도 관리하는 정도? 뭐그 정도는 남들보다 꼼꼼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 와, 뭘 내가 할 수 없을까? 오토바이 정비샵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면은 굉장히 그 오토바이 고치러 오신 분들이 되게 고마워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정비샵을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동네에 정비샵을 하고 있는 유명한 곳들도 있고, 경쟁력이 없기도 하고, 당장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오토바이 샵을 하면 기본적으로 리프트도 있어야 되고, 공구들도 이런 수공구들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장비, 설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싶긴 한데 상황이, 내가 지금 애 아빠고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생각만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좀 남들이 고마워할 때 제가 굉장히 그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음식을 잘 안 하는데, 어떤 음식을 해서 누군가한테 대접을 했는데 굉장히 맛있어 한다거나, 오토바이를 잠깐 손봐줬는데 굉장히 고마워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번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부의 추월 차선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도, 그 책에도 이제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매우 공감을 했어요. 아, 진짜 내가 누군가를 고맙게 만들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을 내가 해소해 줘야 돼. 책을 읽고 든 생각이에요. 음,
어떤 일을 하든 목적이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고맙게 해주고.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거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거나 그럴 능력은 없잖아요. 지금 저는 당장 가족들도 잘 뒷바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할 일은 가족들부터 고맙게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뭐 가족 내팽개쳐놓고 남들을 고맙게 해야 된다 이러고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당장에 몇백만 원 이런 게 저한테는 우리 가족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제가 막 여러 사람들을 고맙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을 굉장히 고맙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어,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려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당장에 배달을 나가서 배달을 해줘도 그 음식을 따뜻하게 받은 손님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식을 식지 않고 따뜻하게 갖다 줬을 때 아, 기사님이 굉장히 빨리 배달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구나. 그럼 저는 그 고객 한 명한테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한 거죠. 뭐 대부분 하시는 일이 이런 고마움을 사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배달은 배달해준 사람한테 고마운 거고, 뭐 택시라고 하면 그 손님을 태워다 준 택시 기사한테 되게 고마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고, 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그 식당 사장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고, 어, 아무튼 뭘 하든 간에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언젠가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당장은 지금 배달을 해서 내가 하루 동안 배달해주는 사람들만 고맙게 할 수 있지만, 어, 이걸 더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내가 우리 가족들만 보살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더 여러 사람을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건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들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은 발전해 나갈 거고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공감을 느끼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취지에 맞는 게 아닐까.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제 영향력을 넓히는 그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저를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아니면은 뭐
제가 앞으로 방송해가는 내용에 따라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당장에 해야 되는 일은 뭐 발전이 없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가면서 제 영향력을 좀 더 넓혀 가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느냐, 뭐 당장 제가 지금 직장을 구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 상황이 바로 지금 수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당장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로 수입이 나오는 일, 바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오토바이는 다 부서졌고, 이제 앞으로 오토바이는 위험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래도 저는 주차장에 제 차가 서 있어요. 제 차가 뭐냐면은 조그만한 그 경차거든요. 모닝인데 그걸로 일단 배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오토바이로 할 때보다 수입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운영을 해서 벌면 그래도 뭐 최저시급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당장은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항상 다시 배달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어, 조금 조금씩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뭔가를,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여러 사람들을 고맙게 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하고 있으면 제가 평생 배달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아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